권순우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권 기자, 예. 수소차, 수소라는 에너지 자체가 사실은 좀 낯선 것 같아요. 수소가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낯설죠. 그렇죠. 예. 이 수소 위험하지 않나? 막 수소 폭탄 뭐 이런 예. 거 생각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왜 이 수소 에너지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부터 좀 설명 주세요. 예, 우선 수소 폭탄은 이렇게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듭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수소 에너지를 쓴다고 해서 폭탄이 될 것이라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먼저 우리가 타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난방, 공장을 굴리는 데 쓰이는 에너지가 대부분 화석 에너지입니다. 뭐 석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화석 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어느 국가별로 따라 다르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아예 못 쓰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석유와 화학 에너지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널리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태양이 날 때는 전기가 많이 나고 태양이 안 나면 또 전기가 안 나고 그렇잖아요. 풍력은 바람이 불고 안 불고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완제로 수소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요. 태양광에서 뭐 전기가 많이 생산될 때는 그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고, 만약에 태양이 잘 안 비칠 때는 수소를 가지고 다시 그 전기를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좀 그 수소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산소와 만나서 물과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나중에 나오는 부산물이 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청정 에너지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이제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책을 세우려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대부분의 관심들이 전기차 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이 수소전기차 충전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예.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전기 충전소도 없는데 그거부터 하는 게 맞지 않냐. 전기는 이미 많은 인프라가 깔려 있기 때문에 전기는 그냥 충전소 만드는데 돈도 안 들고 좀 편하지 않냐라는 논쟁이 계속적으로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늘리겠다는 3020 에너지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소차냐 전기차냐 논쟁을 단순하게 자동차를 뭘로 굴릴 것인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전 인류가 어떤 에너지로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모든 지금 에너지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완제로서의 수소가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독일의 경우에는 대규모 풍력단지, 바람이 많이 불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생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안 불면 또 생산이 안 되고, 그러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수소를 가지고 가스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가스로 바꿔서 송전을 하거나 그런 식의 어떤 플랜트 단지가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좀 많이 나오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글쎄요. 오히려 뭐 중국 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넓은 나라, 네네. 그리고 태양이 많은 나라, 뭐 네. 호주라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나라까지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서 그거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일본은 지금 수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소가 하나의 에너지로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딸려있는 생산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수소 전기차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알릴 수도 있고 전국에서 자동차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운송 인프라를 까는데도 굉장히 많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소 전기차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첫 발자국을 디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측면은 어때요? 우리나라가 이 수소 전기차가 보급되기에 좀 적합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요, 각 국가별로 달라요. 이게 어떤 국가의 경우에는 어떤 에너지를 많이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전체 전기의 95%를 수력 발전을 통해서 생산을 합니다. 친환경 발전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거기서 수소로 에너지를 발견을 해야 되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가 별로 넓지 않기 때문에 수소는 지금 트레일러, 차로 운송을 하거든요. 유조차 같은 그런 걸로. 그랬을 때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송 비용을 해서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 중에 석유화학단지의 부산물로서 수소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수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대규모 화학단지가 3군데나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이 되고 있는
그 연간 수소 규모가 한 190만 톤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생산하는 거에서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공장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들에서만 생산을 하더라도 연간 한 40만 톤을 생산할 수 있고 이 정도면 수소차 한 200만 대 정도를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비용의 시설 투자 없이도 우리나라는 수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수소만 가지고서 이제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기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럴 때 쓰는 방식이 연료전지 기술인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기술은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작고 가벼워야 되고 자동차가 항상 돌아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내구성이 강해야 됩니다. 그런 데서 쓸 수 있는 연료전지가 지금 그 현대차에서 개발한 넥소 안에 들어있는 그 스택이라고 불리는 연료전지가 연료전지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소에서 유리한 환경입니다. 심지어 이제 글로벌 수소위원회의 회장사를 지금 현대차가 맡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소전기차는 수소의 어떤 생산이라든지 운송 저장 측면에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차가 이렇게 야 전기차가 좋으냐 수소차가 좋으냐 내 기분에는 좀 전기차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좀 더 긴 시계열에서 긴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수소 시장을 한번 들여다봤네요.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